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해 왔습니다.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또는 미지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 때로는 이동을 당하기도 했지요. 전쟁의 아픔으로, 다른 집단의 침입으로, 혹은 국가, 도시 단위의 결정으로. 셀 수 없는 이동에서 피어난 많은 모습과 감정들이 인류 역사를 수놓는 발걸음이 되었고, 그 발걸음 아래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방랑에 대한 동경과 고향에 대한 동경을 모두 가지고 있다. 독일 철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말했던 것처럼 흩날리듯이 떠돌다가 낯선 곳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는 디아스포라는 어쩌면 각양각색의 동경을 담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다양한 집단 정체성으로 모습을 나누고 적대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와 화합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삶을 바꾸는 문학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법정문화도시, 국가가 지정한 문화도시이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인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1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작인 자유로운 삶의 하진 작가님과 섬세한 번역으로 작품의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신 왕은철 교수님께 축하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문학을 통한 세계의 연대와 환대, 협력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시작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오늘 역사적인 첫 시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학상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민들레 홀씨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퍼져 뿌리내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문학이라는 바람으로 전 세계에 연대, 소통의 씨앗을 퍼뜨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수여될 상패에도 이러한 소망을 담아 세계 각지에 자생하는 나무 12개의 민들레 홀씨를 새겨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수상작이 이주와 정착, 문화의 융합과 통합을 전 세계에 뿌리내릴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은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기도 분노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저도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문학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를 위한 부천시의 여정에 여러분 모두 변함없는 참여와 관심으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시작과 함께 그 사회자분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아마 인류가 생존하는 한 앞으로 아마 우주까지 확대될지 모르겠는데 디아스포라 삶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류가 생존하는 한 우리 부천시 디아스포라 문학상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서 세계 최초의 국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제정하고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멋지고 크게 기쁜 일입니다. 수상자 하진 작가님, 그리고 장덕천 부천시장님과 부천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네스코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또한 부천시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로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문학상의 제안자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또는 자연재해와 핍박을 피해 끊임없이 이동해 왔으며, 우리는 어느 의미에서 모두 이주민이기도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가는 인간의 모습에 주목하는 디아스포라 문학은 앞으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를 빌미로 세계 도처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습니다만, 디아스포라 문학이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 안내해 주리라 믿습니다. 수상작인 자유로운 삶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고자 조국, 모국어, 물질적 풍요 등 익숙하고 안락한 것들과 결별하면서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시를 창작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삶을 그린 이 작품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문학의 힘을 신뢰하며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이주의 역사를 평화의 문화로 해석하려는 부천 시민들의 노력과 잘 어울립니다. 그야말로 유네스코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1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 개최와 하진 작가님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정과리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시의 의장 강병일입니다. 먼저 오늘 문화창의도시 부천에서 새로운 장르의 문학상인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학상 시상식이 연기되긴 했지만 계획 수립부터 후보작 추천, 심사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숙고해서 수상작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잘 살리고 이에 걸맞는 작품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장덕천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2개의 최종 후보작 중 자유로운 삶이라는 작품으로 이번 시상식을 빛내주신 하진 작가님과 이를 멋지게 번역해 주신 전북대 왕은철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에 가입하고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국제 문학 도시의 품격에 맞는 문학상이 만들어져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가 그리스어로 뿌려진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를 넓게 보면 타 지역 전입 인구가 많은 과거 우리 부천의 이미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70년대 5만 명이라는 인구에서 시작한 우리 부천시가 지금은 85만의 대도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렇듯 행복한 삶을 위해선 지역을 벗어나기도 하고 국경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동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며 때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겐 치열한 삶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성공하는 삶을 통해 희망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역사를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승화시킨 이번 문학상의 의미가 그래서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되며 아무쪼록 국경을 떠나 세계인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서로가 화합하고 포용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데 일조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님의 개회 말씀부터 한경구 운영위원장님과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님의 축하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제1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 맡은 아나운서 신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곳은 부천 아트벙커 B39 멀티미디어 홀입니다. 아마 처음 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 이미 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전에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이곳을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 예술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멋지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부천을 문화 창의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네스코가 주목한 도시 부천, 이 문화와 문학을 육성하고 언론 자유를 지원하고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학을 전하는 이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이렇게 첫 번째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학상 제정과 제1회 시상식을 위해서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는 게 도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 이주와 정착, 적응과 생존, 환대와 화합,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 그 특별한 창작 무용 미디어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하진의 자유로운 삶은 그 작가의 그 자전적인 요소가 상당히 그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즉 작가의 그 삶과 작품 속의 그 허구의 내용이 겹쳐져 있는 거죠. 이 하진이라는 분은 워낙은 중문학 연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끝내고 고국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작가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고국이 이제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은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두 가지 위험에, 즉 위기에 혹은 어떤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스스로 이 이국 땅에서 살아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부닥친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자기의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새로 자유를 내용으로 해서 새로 몸가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그 문제에 부닥친 겁니다. 이렇게 그 생존을 자신만의 어떤 생활로 바꾸고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과정은 이 하진의 소설에서 아주 구체적인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진 소설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하면은 허구이고, 허구는 일종의 상상의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허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책 한복판에서 책의 어떤 그 내용 속에서 문득 이주민들의,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거리, 중국인 거리, 이런 거리 한복판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그 인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상상과 현실이 무한히 겹치고, 이 무한히 겹친 것이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현실과 미래의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경신해 가면서 다시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히 그 이주민들의 삶 혹은 이런 것을 떠나갖고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추체험하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작품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멋진 공연에 이어서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소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장편 소설,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된 현존 작가의 작품이 수상 대상인데요. 시상은 작가와 번역가로 나눠서 작가에게는 5천만 원, 번역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상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을 위해서 장덕천 부천시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이제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진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유로운 삶의 저자 하진 작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상하겠습니다. 제1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작 자유로운 삶, 저자 하진, 축하합니다. 상패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곧 소감을 들을 테니까요. 아직 동시통역기를 착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이후에 소감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념 촬영 마쳤고요. 자,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제 하진 작가님의 수상 소감 청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I'm deeply honored to accept this award. I would like to thank Bucheon City, Mr. Mayor, and the award committee, and all the judges, and also my friend and the translator of this book.
and An Cheng Wang, whose effort to make this book available to Korean readers. I would also say two things about how meaningful this award to me. First, the book was published 14 years ago, but then all of a sudden I heard the great news award is given to the book. That implies the book still has some youthful energy, so I'm proud of that. Second, I really love the word diaspora in this award. In a sense, in fact, in essence, most of us are all diasporic people. In fact, the word diaspora speaks to the human condition because our hometowns, home village, home cities are not, in a sense, are not our home. Those are our parents' or grandparents' home. As individuals, most of us would have to go elsewhere to look for our own homes and build our homes. In that sense, we are all people of diaspora. So in that sense, the award is very meaningful to me. I'm very grateful and proud to be the first recipient of this great awar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번역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학평론가 연세대학교 정과리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네. 자, 그럼 자유로운 삶의 번역가 왕은철 전북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시상하겠습니다. 제1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수상자 자유로운 삶 번역가 왕은철 축하합니다. 상패 전달하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번역하신 왕은철 전북대학교 교수님 번역가 시상을 하셨고요. 자, 이제 심사위원장님께서는 객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까지 수상 소감을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네요. 프랑스 철학자 폴 리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번역을 환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가 묘한 것이 한편으로는 원 저자를 섬기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독자를 섬기는 것이어서 두 주인을 섬기는 환대 행위다.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둘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퀴르는 번역을 환대이면서 두 주인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애도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원 저자에 충실했는지 또 얼마나 우리 모국어로 그 영어를 수용하는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잠깐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예. 자,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님, 하진 작가님, 정과리 심사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1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 이제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하는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때문에 표정은 잘 안 보이겠지만 밝은 미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자, 1회 시상식을 기념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기념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상에 애써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상에 애써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이제 곧 오늘 이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시상식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고요. 자, 짧은 시간 동안 무대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난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오랫동안 만진 적이 없어서 제 매용의 언어학적 조사가 정확한지 어떤지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식에 호소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위대한 시인 체스와프 미어시는 인간의 이성은 아름답고 확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머리에만 의존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미국이 강요해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조국이고 미국은 우리 아이들의 조국, 즉 우리 미래의 조국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일로 여기에 있는 누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까? 요점이 뭡니까? 빨리 끝내요. 뒤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쳤다. 내 요점은 악의를 조장하는 걸 멈추고 이 저질스러운 책의 저자들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대 감정을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는 관심사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서 맹목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메이홍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것은 내가 얘기한 주제를 벗어나는 얘기잖아요? 메이홍의 거만한 목소리가 난을 화나게 했다. 그가 감정을 폭발시켰다. 당신은 아직까지 내게서 가져간 통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5달 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나는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국가적인 자존심과 명예에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째서 당신의 말은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인간으로서 좀 더 품위를 지킬 순 없습니까? 놀랍게도 그 말에 그녀의 입이 닫혔다. 메이홍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눈을 내려 깔았다. 여러 사람이 웃었다. 그때 젊은 여자가 일어나서 난에게 도전했다.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서 대부분 나가 이 창피한 것도 모르는 미국 놈아. 어떤 남자가 소리쳤다. 그냥 계속 말하게 둡시다. 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나도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 놈은 나가. 미국 놈은 나가. 몇 사람이 합창하듯 소리쳤다. 여기는 자유국가요. 나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난이 말했다. 네. 자, 여러분 멋진 무대 보여준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오늘 시상식 참 다채롭게 준비를 했네요. 예. 아마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셨을 거고 작품을 아직 못 보신 분이라도 이 부분이
작품 어딘가에 등장하는 부분이구나 하고 충분히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수상작의 한 대목을 저희가 낭송극으로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 작품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형상화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직접 이렇게 무대에서 만나 보니까 더 친근한 느낌도 들고 더 반가운 느낌도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자유로운 삶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 난이 중국인이지만 미국인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과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는 중국 본토 기자들의 책이 발간된 후에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중국인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고 여기에 참석한 주인공 난이 이 미국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던 중에 다른 중국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장면을 만나 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작가 하진 작가님과 정과리 심사위원장님과 함께 작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는 토크 콘서트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조금 전에 낭송극으로 잠깐 감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It's very dramatic. Also because the device, I couldn't hear the English translation. So I was guessing, try to getting which part. Apparently the couple, they had a confrontation. So it was well dramatized. I was very impressed. A lot of energy were put into it. Yes, thank you. 그렇군요. 예. 이 수신기를 통해서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는데 아마 그게 분위기만으로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걸 충분히 작가로서 짐작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작품의 그 가장 그 극적인 장면 중에 한 부분을 아주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율이 올 정도로 아주 강렬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마 심사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무대에서 또 이런 시간을 함께 하시는 느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신 그 한경구 교수님의 어떤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나왔더니 지금 1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를 맞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정신없이 뭔가를 했는데 다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굉장히 벅찬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 네. 새삼스럽게 제가 그래도 참 1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우리 이 하진 작가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네. 제가 하진 작가님에 관한 책에 대해서 서평도 쓴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직접 이렇게 뵈니까 저하고 뭐 연배가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저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통할 것 같아서 상당히 심패틱한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적인 분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장님이 기분 좋으신 그런 상태라는 건 이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입으로 막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예, 지금 세로토닌이 분비될 정도로 기분 좋으신 상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자리까지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수상 소감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2007년에 책을 쓰셨고 2014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올해 2021년에 1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의 수상작으로 선정되셨는데 연락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When I heard it from my publisher, and she said, you should try to be there in person. And I was surprised. As I just said, the book was published 14 years ago. Suddenly it came back with such an honor. I was surprised, very surprised. Also, I was puzzled by the word at the first sight, Diaspora Literary Award. There was no such award I had heard of, but clearly it has its own significance. As I said, in essence, we are all people of the diaspora. We are supposed to go elsewhere to build our home, to find meaning for our lives. So in that sense, I really deeply appreciated such an award. It has really a signature. It's unique in that sense. So I'm very, very grateful. 아마 뭐 1회 수상자로서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상이 쭉 계속되면 항상 1회 수상자가 누구였다는 건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나중에 또 계속 회자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하진 작가님이 앞으로 더 잘 되시고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보고요.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을 보니까요. 신문수 심사위원님은 자유로운 삶의 이 심사평에서 주인공 난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영어로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결의하고 금전 출납기에 든 지폐를 꺼내서 불태우는 장면이 대단히 시사적인 장면이라고 손꼽아 주셨는데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작가님께 좀 여쭙고 싶네요. In a way, for many years he was lost, and in becoming successful businessman, in pursuit of American dream in the material sense, materialistic sense. But toward the end of the book, he realized this was not the life he had desired for himself. So freedom for him is a different kind of freedom. That means somehow not completely rooted in material success. So he wants to be artistic, to be a poet. But tha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first generation immigrant, because that is supposed to be the second, the third, even the fourth generation. In his short life, he wants to live through all these generations. But that moment, in a way, is both love and hatred of his life, because he was in a capitalistic society. Making money is a part of his life, part of his dream, and same time that also ruined him. So that's why he burned the money. Nobody could figure out what he was doing. They thought he was mad. But deep in himself, that was an act, basically, to restart his life in his own way. 사실 돈을 이렇게 훼손하는 방법 중에 돈을 그냥 찢어버리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돈을 불태운다는 건 굉장히 과격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우리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과격하게 조금 더 단호한 방법으로 돈을 불태운다 이런 그 방식이 등장했다. 작가로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Yes, absolutely. Also, when he was burning, others said he was crazy. So that shows his life somehow really distorted and tormented. And so that is a symbolic act. In a way, eventually he has to go beyond this stage, not just to make money, also to pursue the freedom of your own mind, your own spirit. 그렇군요. 예, 우리 작가님의 의도를 또 이렇게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심사위원장님하고 그 시상식 전에 그 이 문학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여러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는 독자로서 책을 읽는 경험을 통해서 이 낯선 타인의 삶이 나의 정신적인 자양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발전시켜 조금 더 풍요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글을 쓰는 경험이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작가님은 집필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시는 건가요? Okay. It is really a long story. In a way, in the beginning, I think there was this kind of hunger deep in me. Writing is something I could do, basically to appease my hunger. And so, in that sense, I was deeply affected by Kafka's story, The Hunger Artist. And the artist couldn't do anything. He couldn't find food he could eat. So his only art or ability to exist is to fast. So fasting is his art. So I do have that sense of the hunger. And later, I came across, I was reading Chekhov. I came across a letter written to him by an older novelist. This was in 1886 by Dmitry Grigorovich, who was in his early 60s. Chekhov was 26 at the time. And Grigorovich read Chekhov's story, The Hunchman, and he was deeply touched and moved. He wrote to Chekhov saying that you are among the very front of your generation of writers, so you must cherish your talent. Don't write these small pieces for newspapers anymore. Liberate yourself from the deadline, and you must be more ambitious. And toward the end, the older novelist added, I don't know what your financial situation was like. If it is poor, it will be better for you to starve. As we all started that way. So I was deeply touched by it. Also, that gave me an insight, made me realize that, in fact, there was a connection between hunger and the writing. But Chekhov said, I don't mind going hungry. I have starved, so I know what it's like. But at the moment, I would not, because I have my family members to support. That is typical of Chekhov. Humanity always came first before art. So I was touched by that too. But then I realized in the United States it's different, because very few people would go hungry. As long as you don't do drugs, you are healthy, you have a job, you won't starve. So that helped me, more determined, just right. So because as long as I kept the job, I could support my family. So that's a very basic element. Eventually, in fact, there are other things. Okay, let me try to be more elaborate here. For me, because I grew up in mainland China, so my sensibility was basically formed when I went to the States. I was already 29, fully formed. So writing or literature in China was basically a kind of utilitarian art or something useful. It's not really art even. Very pragmatic, and some people use it for self-advancement and also for propaganda and other reasons. But very few people would take this as genuine art. So during my first 8 years of teaching poetry writing at Brandeis University, at Emory University, I never used the word art. I just don't, I felt uncomfortable. I never used the word like art or artist. So whenever a writer came to visit, I would call the writer fiction writer or poet. Their work, poetry or fiction. I don't use art because for me, that was not pragmatic, it's not useful. We are writing only because we could do it, that can satisfy our hunger.
But later, and in recent decade, in fact, about 10 years ago, I was surprised because sometimes I was interviewed by Chinese media, and I would use word artist. I would call myself artist even. Now I said, basically, I try to argue I'm not just the person who produced books. I am a literary artist. I was surprised why this happened. So this was, so I gradually realized there's a spiritual dimension in writing. Because I noticed among immigrants, Chinese, Asian immigrants, a lot of immigrants, exiles, they converted to Christianity or Buddhism because they left their homeland. They need a new value system to sustain themselves, basically to occupy a firmer, higher moral ground to confront the old regime. So as an individual, they could exist mentally, spiritually on firmer ground. So I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need among the immigrants and exiles, but why I didn't have that? I never had that. So gradually I figured it out. It took me almost 30 years to figure out why I'm different from those converted church people. I admire them. Honestly, I really admire people who pursue the fulfillment of religious longing. Of course, I myself had that too. But why I didn't go to any Christian? Partly because I think literature and art, by writing gradually, it become my reference system, my value system. So it's bigger than regime, than patriotism. So it's kind of semi-religion that keeping me steady as an individual, mentally and spiritually. So there is a fulfillment. It's not just to satisfy my hunger. It's more than that. That make my life meaningful, more stable as an individual. So in that sense, literature is my salvation. So it's a long answer to that. Sorry, it's a long answer. But that is a process, evolution, a long process. 그렇군요.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문학 예술가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서도 이 부천 시민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부천이 참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나중엔 자신만의 글을 쓰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던데 그 뭐 하진 작가님의 팬도 여기 계실 거고 문학 자체를 사랑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요. 글을 쓰고자 하는 분, 자기만의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작가님께서는? And I never encourage my students to become professional writer. I think if you write 1 or 2 books, that is good. That is really can expand your life, make you more thoughtful, more expressive. But I think there's a difference between writing a creative work and a memoir or autobiography. So you have to understand what is your desire, what is your goal. There's a difference there. If you write a novel, basically you have a lot of creative freedom. Something didn't happen, you can create it, you can make the story more complete. But if you write a nonfiction, there are rules. For instance, if something didn't happen, you can't put it in a book and say it happened. So in other words, you have to be clear what kind of a vision you have for the project. Once you are clear about that, you just follow your own desire, your own vision. But ultimately, you have to be very patient to be a good writer. Basically, patience is everything. As Flaubert said, talent is a long patience. I firmly believe in that. If a writer can capable of revising 10 times, then another writer can revise 11 times. The 11-time writer is more capable, more talented than the 10-time writer. So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to be patient. And I really, because I learned English as an adult, before 21, I never met a person
who spoke English. So I know how painful this could be to write in a different language. Even just to write a book, write a good sentence is not easy. But it's important to set a high goal for yourself. Have a great book as a reference, as a spiritual crutch, as a measurement, so that it can produce better work. In essence, you must challenge yourself, because as a writer, your growth depends on how much you can stretch. Every time you challenge your ability to the maximum. Next time, a little bit more. And then the next time, a little bit further. So that's how you grow. Step by step, you grow stronger and bigger. So it's a long process. Don't imagine we can make a splash. Whatever we expect may not happen. So the better to have a sense that this is hard work. It's not easy. At the same time, you should have some kind of illusion. And that is very essential too. A kind of a great sentiment to sustain yourself. Even to delude yourself. That means you can imagine if you finish this book, you will be a great writer. And so that you'll be more willing to take pains. But of course, eventually it might be just a mediocre work. But that's how you can sustain, you can continue. So you need that kind of a vision, an illusion. So that is, I often tell my students, the illusion of greatness, that is also essential if you want to be a better writer. It's a long, long answer. 네.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쉽게 포기해서는 결코 좋은 글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 네. 저 심사위원장님, 그 자기만의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뭐 자기만의 글을 쓰셔야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글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우선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그리고 이 책 문화라고 하는 것, 독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하나가 읽는 자는 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쓸 때도 항상 자신의 옛 글들을 읽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하는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이 소위 시민민주주의 사회에 딱 맞는 그런 문화가 독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디지털 문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바일을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모바일 안에 앱을 만들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뿐만 아니라 게임도 그렇고 여타 모든 디지털 문화가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문화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즉 제작자와 향유자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제작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SNS도 실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편향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주는 아주 최적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읽다 보면은 열심히 또 쓰게 됩니다. 쓰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우선 많이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로운 삶을 읽고 나는 하진 작가님의 팬이 됐다. 이제 이런 분은 또 작가님의 다른 책은 뭐가 있나 하고 찾아볼 거란 말입니다. 저 작가님께서 다양한 작품을 쓰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작품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 한국 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나의 책, 글쎄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Already published? It doesn't matter. Doesn't matter. Yeah. Okay. Yes. Yeah. You know, Free Life, I think, is my most ambitious book. I really spent a lot of time on it. Really put a lot into it, a lot of heart into it. And
because of the pandemic, I couldn't go anywhere for 2 years. So I wrote a lot. I wrote a lot. It was a very productive period for my life. In fact, I wrote a few novels. Next book, I'm not sure. Maybe it is a book about the tank man. You know, there's a person a young girl looking for a tank man. And so that's a novel. And eventually, the more she investigated, the deeper she got into it, more personal it became. So, but this is in my publisher's hand, but I don't know whether they will publish this book or another one. So I've been writing quite a bit lately. But in the beginning, I was very nervous. I was scared because I didn't have references. I felt I was alone, especially when I was in Georgia myself. So the assumption was I would have to write a body of work. In other words, I have to build myself a landmark. But by now, I published many books, so I feel that what is important really is to be original. Every book, in terms of conception, ideas, even style, should be original. That is a bigger challenge for me. So that's why I'm not sure. But I've been trying hard. But the free life is, for me, when my wife, honestly, when she heard of this award, she said, that book deserves it. That's her first response. Really, she was deeply attached to this book. So I think this is my strongest book. I do feel that way. 아, 예. 역시 뭐 수상작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고요. 그 탱크맨에 관한 책에 대해 약간 그 힌트를 주셨는데, so the title of the book is going to be Tankman. Yeah. But again, you see, because in mainland China, and the government basically suppressed the Tiananmen massacre, and the younger generation had no idea of it. So there's a public amnesia, and they don't know. The memory is erased. So my protagonist, the narrator, is a young woman who was born after that event. So, but she was doing a doctorate degree in America. She was curious about this. She began to investigate. But the more she does, the deeper she gets into it. Finally, she found it's more personal. She's a part of it too. Partly because this is a huge event, the Tiananmen massacre. It's a huge event. If we don't have a book about this in the future on the landscape of literature, that's a big absence, big hole. So that's why I feel there's a responsibility to do something about it. So I have a few novels like that, but some are in progress. But this one was finished. 그렇군요. 탱크맨. 예,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작가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메시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진 작가님, 디아스포라 수상 축하드립니다. 자유로운 삶을 읽으면서 저는 자유를 꿈꾸면서 몸이 편해짐에 자유를 잊게 된 것은 아닌지, 편함이라는 것에 수동적인 사람으로 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이루고 싶다고 외친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 편함을 갈망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제가 정의한 자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봐도 이분이 굉장히 책을 좋아할 것 같은 mkbook_문경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이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 메시지 남겨주신 분께. Yes, that's very, very great, very sharp comment. But in fact, in essence, freedom also includes the freedom to choose to fail. Because whenever we want to do something meaningful, failure is often part of it, the result. But we have to take the risk.
and otherwise we will regret, deeply, because we didn't try. It is in the process of trying that can make a difference. So I think in that sense, we have to step out of our comfort zone. That's how we develop. And I really admire that comment. Freedom can be an illusion, also misleading. It can really take us to a place where freedom basically become a trap.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현장에 오신 분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께는 글쎄요, 시간상 한두 분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그 부천 그 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 문학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아스포라 문학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작가님께서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그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이제 중요 질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드 질문으로 하나는 자유로운 삶에서 이 난이 이제 영어로 시를 쓰고 싶어하는 걸로 나오는데 소설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낯선 언어로 왜 하필이면 시를 쓰게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시를 쓴다는 게 물론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시를 쓰게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거 외에 혹시 그 시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의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Oh, great. That's a great question. Partly, let me answer the second question first. Partly because he's crazy. But madness is the divinest sense, right? That's from Emily Dickinson. And we are always, we are not touched, crazy in a way. That's good. To be artist, basically you had to have that fundamental quality. And you are driven by emotion or sense, not purely reason. So now he basically takes the hardest path. That's why one of his fellow friends basically said that's poetry. To write poetry is your child or your grandchildren's job. It's not yours. But he said they have their life. I must have my own. And so that is the biggest challenge in a way. It's related to the diaspora literature because in English we know there are great prose writers, master writers, whose mother tongues are not English, from different languages. So they belong, in essence, they belong to diasporic literature, right? But for poetry, no. There has been no great poet whose mother tongue or whose first tongue is not English. That's the threshold. I think Nan Wu later in his poetry diary, he thought about this. He quoted from Yeats. So that is basically the barrier. So far, it has not been broken yet. But I believe there will be great poets who will transcend this hurdle. And so in that sense, he set up a very high goal. And I want to make him a little bit crazed. And so that we can see the guy was very ambitious because he might achieve more if he were doing his work in his mother tongue. But that is the situation for most migrants. You have make do with a diminished situation. In Robert Frost's line, what to make a diminished thing. That is the human condition. And so, but in the future, for the future of the diaspora literature, I think it's a great, I think there is already big tradition now.
a very, very big tradition, huge tradition. See, in Chinese, this term diaspora was translated as Li San. That means wander away from the center. But it's not that sense, because in Hebrew, this basically is disperse means to disperse, to scatter, to disseminate. So that didn't mention a center. So in that sense, every one of us is kind of not everyone, most of us are people of diaspora. As I said just now, our native place is not our home. We have to leave our home village, hometown, home city, go elsewhere to find a place where we can build our home. That will become our homeland. So that process, basically, is a human life. Most people would go through the same pattern. So that is a huge theme. It's bigger than exile or immigration. I think it is a fundamental theme. So that's why I was very happy to be associated with such a prize. 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 손을 들어줘. 저 뒤에. 예. 예,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윤대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문학가이자 사상가를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인스타그램의 그 질문하고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유로운 삶의 작품에서 번역자님은 이 작품을 저자의 그 자전적 소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에 반해서 저희 작가님은 이 작품 서문에서 모든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바치는 희생과 모험에 대한 찬사로 영광을 좀 돌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저는 희생과 모험을 동반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러한 희생과 모험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얻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작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Okay, in fact, the first part of your question, this is a great question, so rich, loaded with implications. In the book, small details wise, and I did experience a lot of the small details, because when I was working on the book, I had to stay with the facts I was familiar with. But there are a lot of bigger parts that are not autobiographical at all. For instance, I was much luckier than Nan Wu. In fact, there was a friend of his in the book, the poet, Dick Harrison, at Emory University. I was having his job. So I was teaching poetry writing. I never owned a restaurant, or work in an American restaurant, but not in Chinese restaurant, because I couldn't speak Cantonese. But I did visit many Chinese restaurants just to observe how they cook, how the inner side of the business, how the people in the kitchen, how they cook. I did that kind of observation. But in his case, I think freedom is really basically is a freedom from fear. But that's unreasonable, because fear is the fundamental emotion among immigrants. You landed in a new place where values wouldn't apply, language is different. You're like a fish from another kind of water. You are out of your element here. But freedom, in a way, it can be kind of a suffering for people who never had freedom. So that's why it takes a lot of guts to appreciate, embrace freedom as a freedom from
freedom of heart. I think that I would put it that way. You really pursue your heart's desire. It's not just to make money, to own a house, 2 cars. That is a very secular version of freedom. But there is, in fact, even in the United States, early on, freedom, there's always the spiritual dimension, because the United States was imagined as a promised land. Over the next mountain, then you might find Eden, right? So that's in American imagination, the Western frontier. So that's the American spirit. Very often people, I think politicians, they secularize everything. It's too much. When they go for election, they will say American dream, and they describe basically own house, a good job, 2 cars. That is American dream. Sure, for most people it is, but if you are artist, you have another pursuit, especially a spiritual, artistic pursuit. You have to go beyond that. So that's why I would use the word freedom of the heart.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예, 다시 먼저 질문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면 작가님의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뒤에 또 준비된 일정이 있어서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또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요.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긴 여정에 힘을 보태 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학상 운영위원회와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 분들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흩날리는 민들레 꽃이가 디아스포라의 확장성과 창의성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작지만 큰 민들레 꽃이 하나를 오늘 이 시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뿌렸고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꽃이가 잘 자라나서 이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세계 3대 문학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표적인 국제 문학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1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